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까지 병상에 누워서 고통 속에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요양원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요양원에 가는 평균 나이는 80세 이상이고 한 번 들어가면 평균 2.8년을 살다 돌아가신다는 통계 혹시 들어보셨나요? 놀랍게도 많은 분이 요양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할머니께서 나는 끝까지 요양원에 가지 않을 거야 라며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지켜오셨는데 90세에도 스스로 밥을 하고 산책을 즐기며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양원과 관련된 통계와 오해, 그리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면 요양원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중요한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많이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그만큼 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을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5년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10년, 15년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요양원 평균 입소 연령은 약 81세에서 84세로 추정됩니다. 입소 후 평균 거주 기간은 2.8년이며 그 이후에는 대부분 병원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 입소자의 60% 이상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요양원을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 고립감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는 상황이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자율성 상실입니다. 일상적인 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자존감을 떨어뜨리죠. 세 번째, 비용 부담입니다. 장기 요양은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입니다. 평균 요양원 비용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요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대다수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 즉 질병 때문인데요. 먼저 신체 기능 저하입니다. 걷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와 같은 질병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돌봄 한계입니다. 가족이 직장, 시간, 체력 문제로 간병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의 간병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제간에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간병하다가 결국 요양원을 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양원을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마지막 장소로 인식합니다. 한국 성인의 75%가 노년기에 요양원에 가는 것은 최후의 선택이라고 응답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간다는 것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져 자존심 상하는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60% 이상의 어르신들이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됐다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가면 가장 큰 두려움은 결국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살아있는 동안 손자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마저 어려운 것이죠. 요양원이 꼭 나쁜 곳은 아니지만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공간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는 비결 첫 번째는 기초 체력 유지입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 노년기의 체력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력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 요양원 입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환자의 30%가 요양원에 입소하며 이는 근육 약화와 균형감 부족이 주된 원인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30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같은
하체 운동, 그리고 한 발로 서기 같은 균형 운동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는 비결 두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몸은 내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프랑스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85세 이상 주민 대부분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택에서 건강하게 생활합니다. 그들의 비결은 소박하지만 신선한 음식과 매일 아침 규칙적인 산책입니다. 영양학자 이승환 박사님도 단순당과 가공식품 섭취는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채소와 고단백 음식, 불포화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채소, 생선, 견과류를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사, 하루 8잔 이상의 물 섭취, 일정한 수면과 기상 시간 유지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는 비결 세 번째는 정신적 건강관리입니다. 우울증은 요양원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입니다. 정신적 건강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울증, 치매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요양원 입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의 요양원 입소 위험은 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선영 교수는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치매의 주된 원인입니다. 규칙적인 사회적 교류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가족 및 친구와의 정기적인 만남, 독서 모임, 합창단,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 참여하기, 스마트폰 활용, 외국어 학습 등 새로운 기술 배우기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학습은 노년층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삶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정 할머니는 일본 여행을 계획하며 일본어 학습을 결심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언어학습 앱과 책을 통해 기본적인 일본어를 익혔습니다. 일본에서 그녀는 현지인과 간단히 대화하며 길을 묻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어요. 평소보다 머리가 더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노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사회적 연결, 인지능력 유지, 자신감 상승, 삶의 활력 증진과 같은 다방면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기술 학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이며 이를 통해 노년층은 요양원 대신 활기찬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는 비결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감사는 삶의 면역력입니다. 감사의 태도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며 심지어 면역력까지 강화합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할 일을 적으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적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는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하루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매일 감사일기 쓰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작은 감사의 순간을 적어보세요. 오늘 햇살이 따뜻해서 좋았다. 손주가 안부 전화를 해주어 기뻤다. 이렇게 작은 감사라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연에서 감사 찾기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하며 나뭇잎, 꽃, 바람처럼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해 감사를 떠올려 보세요. 또한 긍정적인 대화 시간 가지기가 있습니다. 매주 한 번 가족이나 친구와 차 한 잔의 시간을 가지며 고마운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는 노년층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 일기, 자연에서의 명상, 긍정적인 대화 시간 가지기와 같은 실천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마음가짐의 변화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는 비결 5번째는 생활 환경 관리입니다. 작은 예방이 큰 비극을 막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집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들의 낙상 사고는 요양원 입소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30%가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그중 20%가 요양원으로 입소하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집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 후 더 이상 낙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변화로 큰 사고를 예방했다고 말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수영 박사는 낙상은 노인들의 자립성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안전한 환경 조성과 근력 강화 운동으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욕실과 계단에 미끄럼 방지 장치 설치, 조명 밝게 유지, 가구 배치 간소화,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여 질병 조기 발견 및 관리가 있습니다. 요양원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요양원을 피하는 삶의 5가지 비결. 첫 번째, 기초 체력 유지. 두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 세 번째, 정신적 건강 관리.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가짐. 다섯 번째, 생활환경 관리. 요양원을 피하기 위한 비결은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맞추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위 5가지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은 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미리 지키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나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